네, 시간이 되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SF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IS 해외 인턴십 설명회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해외 인턴십에 대해서 저희가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양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한 시간 동안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전에 인턴십 진행하셨던 선배분들의 사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런던, 더블린,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도 보이고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이 모습이 또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SF 코리아의 스튜던트 카운슬링 매니저 송지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SF 조인하기 전에 해커스 교육그룹에서 해외 석박사 어드미션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고,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분야로 이제 해외 석박사 진학을 이제 도와드렸었고요. 그 전에 이제 해외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에서 헤드헌터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주니어 분들 그리고 시니어 분들의 뭐 채용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상담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인턴십이라든지 방문학생 프로그램 진학을 도와드리면서 다양한 부분 특히 뭐 해외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요, 저희 재단 먼저 어떤 재단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해외 인턴십을 내 커리어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좀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하는 IS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학생들이 진행을 했었고, 어떤 후기와 이제 어떤 이제 배치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SF는요, 2000년도에 설립된 미국 비영리 해외교육 재단이고요. 지금 현재 일본의 도쿄 교토 센터, 그리고 중국에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센터가 운영 중이고, 저희 한국 서울 센터가 있고요. 저희 본부는 미국의 시카고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미국 비영리 해외교육기관 IS Abroad와 합병을 했고요. 지금 현재 2026년 매년 1200명 이상, 그리고 IS Abroad를 통해서는 매년 12,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IS Abroad는요, 설립이 이제 1950년도에 됐어요. 그래서 올해 벌써 76년도를 맞이한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 있는 해외 교육재단이고요. 거의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센터, 14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85개 85개 지역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센터가.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최대 비영리 해외 교육 재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국 학생들이 IS 브로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저희 IS 서울 센터 또는 뭐 바르셀로나라든지 더블린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센터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IS 브로드, IS 글로벌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제 섹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SF가 그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IS 인턴십이 또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학생들 또는 졸업생들을 위해서 고안이 된 프로그램으로 10년 넘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고요. 저희 한국에 이제 소개가 되어서 SF 학생들이 진행을 한 지는 약 4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고려대 학생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 통해서 학점 인정까지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 지원도 다 가능하세요. 저희 IS 브로드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고 저희 최근에 IS 서울 센터가 생겼고 그 외에도 뭐 두바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에 또 센터가 계속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약속하는 부분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저희의 자랑이기도 한데요. 먼저 저희는 모든 것을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영리를 취하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분들의 모든 프로그램 비용은 이후에 프로그램 다시 개발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질 높은 학업 수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저희가 그리고 헬스 세이프티 프로토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학 중에 예기치 않은 안전 및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IS 브로드 스텝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된 센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십도 진행을 하시고 방문학생도 진행하시고 다양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저희가 모두 이제 모든 센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선정하시고 비자나 출국 전 OT 또는 출국 후 관리까지 여러분들 지원부터 프로그램 끝나고 또는 그 이후까지도 여러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서포트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고 조금 더 저희를 믿고 편안하게 유학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취업을 위해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고 오늘 이제 설명회까지 오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 커리어를 위해서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커리어라고 하면은 일단 연봉 그리고 워라밸 이 모두 보장이 되는 직업이어야 할 것이고 그 외에 고용 안정성이나 내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래의 전망이 좋은 직업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직업들을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 해외에서 인턴십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을 볼까요? 일단 줄어드는 청년 일자리, 그리고 고용 환경이 점점 좀 힘들어지고 있죠. 지금 저성장 시대, 저출산 시대, 그리고 해외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물론 요즘 한국 대기업, 특히 뭐 SK나 삼성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긴 하지만 몇몇 회사만 가지고 한국의 미래를 다 기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맞는 커리어가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인턴십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3, 4학년, 특히 4학년 때 인턴십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졸업을 한 이후에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특히 인턴십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빨리 취업을 해야 될 것만 같고 계속 인턴을 하기에는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만큼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이 좀 많은 기회가 이제 열려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 전에 여러분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취업 키워드를 살펴보면은 하나가 중고 신입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AI 대체예요. 그래서 수시 채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죠. 저 때만 해도 사실 3, 4월, 5월에는 공채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대기업에서 공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제 공채 채용이 이제 항상 일어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어,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뭔가 그 베이컨시가 있어야지만 채용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신입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 신입 경력을 포기하고 또 신입으로 지원을 해요. 소위 중고 신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일한 경력이 아직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고 신입 여러분들 선배와 이제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중고 신입분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경험을 쌓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턴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 경험을 쌓고 나에게 잘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고민도 더 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인턴십 커리어 개발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 이제 해외 인턴십이 뭐 다이렉트로 뭐 취업에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그렇게 보는 건 현실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커리어 디벨롭먼트 모델에서 봤을 때 인턴십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내 밸류, 내 프라이어리티, 내 스킬, 내 챌린지, 나에게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아직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이라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해외 방문 학생을 다녀왔다. 해외에서 뭔가 좀 어려운 그런 생활 속에서 뭔가 그것을 적응하고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이미 진행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는 게 Explorer and Research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턴십 배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커리어 패스에 무엇이 있는지, 인더스트리 섹터에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오거니제이션, 회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을 파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진로를 봤을 때 가장 나에게 적합한 방향이 무엇인지 조금 익스플로어 하시는 거예요.
또는 options for further studies 해서 내가 대학원을 간다든지 내가 조금 더 연구나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플랜을 짜시는 겁니다. Set concrete goals, create timeline.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인턴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하루하루 출근을 하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하루 출근해서 하는 일이 나랑 되게 잘 맞는다. 빨리 출근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뭔가 오늘 인턴십 가긴 갈 건데 출근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 일이 나한테 잘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선배를 봤을 때 내가 미래에 이 선배처럼 되고 싶은 게 맞나?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시고, 그거에 따라서 또 플랜을 짜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액션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은 이제 인턴십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가서 이러이런 부분을 더 공부를 해야겠다. 또는 바로 취업을 준비를 해서 이러이러한 회사 또는 직무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취업 준비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이러이러한 스킬을 좀 더 길러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취업하면 좀 힘들겠다. 이런 부분도 눈에 보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 단계를 봤을 때 인턴십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또는 인턴십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이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나중에 커리어에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기대 효과는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커리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커리어 스킬도 늘리지만은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늘리실 수가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른 또 오피스 컬처를 또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과 네트워크 확장. 실무 경험을 하시는 거는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글로벌 커리어를 위해서 인적인 네트워크, 내가 만나는 사수, 우리 회사의 CEO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의 사람들이나 다른 팀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확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치가 높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대하실 수가 있고, 문화적 이해도 적응력 향상. 당연히 해외에서 살면서 또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 적응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취업 경쟁력 당연히 높아지겠죠. 일도 해봤고 해외에서 적응도 해봤고 비즈니스 잉글리시도 기르셨기 때문에 기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대하실 수가 있고 자신감과 독립성 당연히 향상되겠죠. 해외에서 많이 이제 체류하시다가 돌아오시는 뭐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들이나 인턴십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저 되게 자신감이 많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 또는 나는 되게 해외에서 일하면 어려울 것 같았는데 내가 제일 성과가 좋았어.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생겼어. 나 해외 취업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느끼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IS 인턴십은 무급으로 진행되는 무급 인턴십입니다. 무급 인턴십은 저희가 커리어 완성 5단계에서 봤을 때 약 3단계 정도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트레이니로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단계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요. 익스플로레이션과 인트로덕터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외부 교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든지 뭐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언페이드 인턴십, 마이크로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커리어 포커스드 된 경험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페이를 받지 않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내가 트레이니로서 참여해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실무 경험을 쌓았다라고 하면은 페이드 인턴십 또는 리서치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더 이제 직업 능력을 키우시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단계로 커리어를 스타트하시는 단계가 이게 가장 저희가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 때 인턴십 한 번 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대기업 취업에 가장 포커스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이 대기업이 많은 국가가 아니에요. 대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반해 대기업 숫자는 좀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기업에 의존을 해 있으면은 경쟁률이 너무 높기도 하고 내가 충분히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고 대기업으로 취업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나중에 커리어 체인지 하기도 어렵고 내가 나중에 뭔가 돌아봤을 때 나랑 잘 맞지 않는 일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다섯 단계 정도는 충분히 거친 다음에 커리어를 잡으셔라.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더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무급 인턴십은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급 인턴십에는 장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미국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안이 됐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은 거의 1, 2학년 때부터 여름방학마다 인턴십을 하거든요. 그리고 졸업할 때 되면 인턴십이 뭐 거의 3, 4개 정도
경험을 가지고 페이드 인턴십까지 진행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학생들은 취업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좀 갖추어져 있는 상태고 직무 스킬도 갖추어져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 4학년 때 한두 번 인턴십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무급이라도 내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좀 꾸준히 쌓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일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페이드 인턴십보다는 무급 인턴십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페이드 인턴십을 하려고 하면 해외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 내가 정말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고 그 지역 안에서 의미 있는 직무로 내가 미래에 뭔가 내 포트폴리오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무급 인턴십으로 통해서만 해외에서는 그것을 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무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직무라든지 원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좀 질 좋은 어, 인턴십을 구하시기에는 무급 인턴십이 해외 인턴십 또는 처음 인턴십을 진행을 하신다면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십에 가지는 기대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이제 인턴십 배치를 진행을 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또 이제 출국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느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부분을 미리 여러분들이 좀 알고 어느 정도 기대치를 맞춰놓고 인턴십은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원자가 기대하는 바는 1번, 내 인턴십은 꿈꾸는 직업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꿈꾸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인턴십은 비교적인 좀 작은 업무일 가능성이 높으면서 꿈의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직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 인턴십은 내가 희망하는 진로와 나를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나를 취업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정도로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내 인턴십은 100% 대면으로 진행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희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IS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재택과 하이브리드로 이제 업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대면과 재택이 섞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명일보에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기사가 또 올라와서 제가 그걸 가져와 봤는데요. 인턴십 Q&A로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보시면은 인턴십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실질적인 자신만의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턴십을 통해 해외에 나가보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무엇인지,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또는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졸업 기간 동안에 내가 원하는 진로에 포커스를 맞춰 그것을 바탕으로 준비를 더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턴십을 한다고 하면은 제복을 차려입고 사물을 보는 이미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접시 나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소위.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되게 인턴십을 준비하신 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적합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반 기업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업무 보조를 거치는 것은 실무를 배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지금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현실적으로 기대를 하고 인턴십을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크게 괴리감을 느끼지 않으시고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실 거라서 미리 이런 부분들은 한번 얘기를 드렸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턴십을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호주에서 인턴십을 했었는데 제가 별로 고민 안 하고 저는 이제 영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라이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책 읽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라이터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잡지사에 취업을 하게 됐었어요. 인턴으로.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나 이제 뭔가 디테일하게 글을 검수하는 거는 크게 적성에 맞지 않다는 거를 또 깨닫게 됐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사를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제가 흥미를 느꼈어요.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람과.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영어 교재를 검수하는 직무와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는 직무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었는데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인턴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상담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거쳐 SF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즐기면서 잘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제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직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직무 또는 맞지 않는 직무 이런 부분만 알아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이 사진들은 이때까지 저희 IS 인턴십 참여하신 분들의, 어,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업무, 여기 보시면 미술관에서 일하신 분도 보이고, 그리고 NGO에서 일하시면서 다양한 컨퍼런스에 참여한 학생도 보이고요. 그 회사, 공식 오피스, 포토에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뮤지컬 관련한 일을 하시면서 뮤지컬 다양하게 보신 분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업무 사원증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가 해외에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직무, 굉장히 다양한 직무를 또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김서정님의 이제 후기를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NGO에서 일을 하셨고, 또 지금 UN 우먼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저희의 인턴십 NGO에서 일하신 인턴십 경력이 또 취업에 거의 굉장히 크리티컬한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제 가치관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진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치관과 진로 고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일하고 싶은 분야, 제가 선호하는 직장 문화, 제가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은 지역 등등 질문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취업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가치관은 뭔지, 내가 선호하는 직장 문화, 문화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그 직장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지 이런 부분들도 직장 문화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인턴십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턴십 프로그램은 IS 해외 인턴십, 풀타임 세메스터 인턴십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원 가능한 센터가 런던, 더블린, 바르셀로나, 밀라노 이렇게 총 4개 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PA가 4.0 만점에 2.5 이상이면은 지원하실 수 있고요. 토플 기준 80점, IELTS 기준 6.5점이고요. 런던을 제외한 세개 센터는 듀오링고 점수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한눈에 보는 특징들인데요. 먼저 론칭된 지가 2013년이 됐고요. 지금 13년 정도, 매년 1000명 정도 되는 미국 대학생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턴십 진행 프로토콜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무런 회사나 저희가 매칭시켜드리지 않고요. 프로토콜이 굉장히 까다롭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인턴십 분야 배치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만 위치한 한국 기업인 경우도 인턴십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00% 외국 기업으로 배치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1대1 매칭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맞춤식으로 배치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으로 배치가 돼요. 스타트업, 로컬 기업, 글로벌 회사 등등 다양한 기업으로 배치를 받으실 수 있고 풀타임으로 인턴십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숙소와 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턴십 세미나 수강이 필수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그것을 복귀하고 관련해서 많은 지식들이라든지 뭔가 문화적인 차이 등등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cultural activity, trip 등등 좀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건강 안전 프로토콜이 또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 영어 실력 향상 또는 문화 교류 기회 또는 무료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를 배우실 수 있는 기회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인턴십 배정 분야를 볼 건데요. 저희 인턴십 배정 분야는 정해진 건 없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맞춤식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스페시픽한 분야로 배치되는 것은 저희가 개런티를 할 수는 없지만 주요한 배정 분야가 요렇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런던 같은 경우에 데이터 테크, 패션, 파이낸스, 거버먼트, HR, NGO 등등 다양한 분야로 배치가 됐었고 더블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미디어, NGO, 퍼블릭 서비스, 하스피탈리티 등등 저희가 이제 특히 NGO를 보신 분들도 많았고요. 더블린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유럽의 본사가 더블린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더블린에서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세금이 낮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어떻게 보면은 직장을 시작할 만한 스타트업도 그렇고 시작할 만한 지역이 또 더블린이기 때문에 최근에 IT 쪽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아트나 미디어 쪽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패션 마케팅이라든지 뭐 테크 쪽도 밀라노 다양하게 있었고, 바르셀로나도 최근에 테크 쪽이나 뭐 마케팅 바이오 쪽 많이 있었고요. HR, 파이낸스 등등 다양한 분야로 배치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인턴십 배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희망하는 특정 포지션뿐만 아니라 HR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제너럴리스트 포지션에도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필름 프로덕션으로 이제 취업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프로덕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인턴한테 맡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작은 업무를 맡으면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케팅과 같은 부분까지 열려 있으시면은 다양한 업무를 좀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턴 때 딱 하나로 특정해서 업무 경험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하면서 이 일이 좀 재밌네. 아, 이 일은 조금 재미없고 내 적성이랑은 안 맞는 것 같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좀 제너럴리스트 포지션이 가장 적합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다양한 회사를 배치를 진행을 하긴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마케팅 분야를 가장 먼저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컴사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특히 뭐 디자인, 또 컨설팅 이런 부분은 배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뭐 기초적인 그런 직무, 뭐 컴사를 이제 전공을 했더라도 코딩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업무라든지 이런 게 또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에 열려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인턴십 세미나 같은 경우에 또 많이 질문 주시는데, 인턴십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필수로 참석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IS 브로드의 교수진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믿고 들으실 만한 커리큘럼이 고퀄리티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라부스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주요하게 진행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 문화, 갈등 해결,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등에 대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예를 들어 더블린으로 갔다. 그럼 더블린 사이에 문화 차이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다루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학생이라 미국 문화 차이는 크게 알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걸 왜 들어야 하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해외에서 취업을 한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비즈니스 에티켓을 배우고 다양한 비즈니스 컬처를 배우는 거는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또 해외 취업을 할 때 또 고려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매주 인턴십 저널을 작성을 하시면서 내가 인턴십 진행하면서 배우고 있는 부분들,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복귀할 수가 있고요. 최종 발표 그리고 에세이 제출까지 하시고 과정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직무 스킬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문화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특히 같이 인턴십 진행하는 학생들이 또 학기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이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중인데 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중이니 하면서 이제 서로 네트워킹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이제 인턴분들을 만나면서 만약에 내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또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각자가 가진 그런 어려움이나 어떻게 보면 경험들을 또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킹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어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바르셀로나와 밀라노에서 각각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를 배우실 수가 있고, 무료기는 한데 미리 신청은 하셔야 됩니다. 미리 이제 말씀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1.5시간 수업을 수강하실 수가 있고, 전문 강사진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언어를 배우실 수도 있고, 언어를 한 개 이상 이거 영어 외에 뭐 두 개 이상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인턴십만 하시면 너무 생활이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가는 거랑 인턴십은 정말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IS 센터에서 다양한 액티비티와 트립을 제공을 하거든요. 필수 액티비티나 필수 트립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용도 저희 이제 프로그램 피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필수로 참여하셔야 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그 외에 조금 옵셔널로 내가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추가 비용을 내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트립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로 다녀오실 수 있는 것도 있고, 매일 평일 저녁에
진행하는 액티비티들도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또 미국 학생들 같이 인턴하는 학생들 만나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그런 학생들과 좀 친하게 지내면은 내가 뭐 퇴근하고서라도 또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학생은요, 영어 실력이 일단 스피킹 위주로, 중상에서 상 정도 되는 분들에게 일단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 영어 실력이 그 정도는 안 되는데요. 하신다면은, 지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출국 전까지 영어 실력을 충분히 늘려놓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회사 생활이 녹록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커리어 개발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은 좋고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책임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학생들이 특히 이제 잘 어울리고요. 글로벌 취업에 관심이 있다든지 다른 문화권에 또는 컬처에 오픈 마인드라든지 3, 4학년 졸업 예정자, 커리어에 좀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일에 대해서 특히 인턴십에 대해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사이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칭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회사를 저희가 뭐 매칭을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충분히 알아본 후에 뭐 당연히 면접도 보셔야 되고 뭐 서류도 내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해서 사이에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잖아요. 꾸준하게 내가 이게 내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면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출구까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찾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 인턴십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에 지금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제 15주 기간이 됐고요. 더블린 12주,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더블린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14주, 밀라노 16주로 지금 기간은 결정이 되었고요. 주당 근무 시간도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약 30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런던이나 더블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런던은 비자 스폰서십을 배치된 회사를 통해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GAE 비자까지 받으셔야 돼요. 추가 비용이 비자 비용만 약 2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원하실 때. 더블린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 가능하시고 바르셀로나, 밀라노는 학생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생 비자는 회사가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미리 신청이 가능해서 런던만큼 촉박하지는 않아요. 런던이 비자 받는데 조금 촉박한 편이고요. 숙소 같은 경우에는 학생 쉐어 아파트 2인실 또는 1인실 또는 이제 바르셀로나나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홈스테이가 기본 배정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프로그램 비용은 이제 지금 거의 확정이 됐는데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원 마감일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는 4월 23일, 더블린, 바르셀로나 5월 7일, 밀라노가 좀 빠른 편이죠. 4월 9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비용에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첨부의 장학금이 적용이 된 비용을 안내를 드렸어요. 저희가 IS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첨부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국제건강보험이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숙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시면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 세미나 수강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바르셀로나랑 밀라노 센터 한정 언어 수업 들으실 수 있고, 온오프 커리어 코칭. 이거는 내가 인턴십을 배치를 받으면서 진행되는 다양한 코칭과 상담, 1대1 매칭 프로세스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필수 액티비티 필드 트립, 필수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안전 생활 관리, 오리엔테이션, 성적표나 증명서 발행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지원하실 때, 디퍼짓이 있어요. 이제 보증금 500불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프로그램 비용으로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대신에 사이에 취소를 하시거나 하시면은, 이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비자라든지 항공권 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턴십 배치 사례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저희가 연세대 학생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도입하면서 매 학기 10명 정도씩 꾸준하게 가고 있으시기 때문에 연세대 학생분들의 후기가 가장 많습니다.
보시면 정치 외교, 전공하시는 분들이 뭐 파이낸셜 타임스라든지 스커리시 내셔널 파티에서 이제 컨설턴트 인턴이나 프로젝트 인턴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AI 솔루션 회사라든지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프로젝트 인턴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티아라 필름 라디오 분야 부티크 인재 기획사 어떻게 보면 배우 기획사죠. 기획사에서 일하신 분들도 있었고 AI 기반 인텔리전스 플랫폼 스타트업과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투자 회사에서 일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표 수집 협회라든지 럭셔리 패션 컨셉 브랜드나 이제 스토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보시면은 좀, HR 쪽도 있긴 한데, 그거 외에도 뭐, 거버먼트라든지, 뭐, 필름이나 또는 패션 쪽, 아트 쪽이라든지, 아니면 벤처 캐피탈, 투자라든지 AI, 테크 쪽도 다양하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런던이 저희, IS 센터 중에서는 인턴십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더블린 같은 경우에도 여행 이벤트 회사에서 마케팅 인턴 하신 분이 있으시고요. 알로프트 호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죠. 여기서 HR 인턴 하신 분도 있으시고, 마케팅 인턴 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NGO, 단체라든지, 펀드레이징 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회적인 그런 이제 공헌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테크 회사 또는 이벤트 회사에서도 일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또 볼까요? 퍼블릭 릴레이션스, PR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회사에서 이벤트 마케팅 하신 분 있으시고요. 학생 숙소 매니지먼트 회사, 그리고 채용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IoT 회사, 이렇게 테크 쪽도 있습니다. 밀라노는 좀 아트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영국 상공회의에서 일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일본 패션 브랜드의 이제 밀라노 진출을 돕는 컨설팅 회사 또는 갤러리라든지 요렇게 아트 관련된 부분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테크 스타트업, 컨설팅, 그리고, 건축회사에서 일하신 건축 관련된, 가지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탈리아 회사 컨설팅, 여기도 컨설팅 쪽도 있으시네요. 케이터링 회사도 있고, 회계 쪽도 있으셨고. 그래서 밀라노도 최근에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사례들이.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면서, 좀 회사 좀 풀도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성공적인 IS 인턴십 동문들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취업에 즉각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전공 출신인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뭐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취업이 그래도 비교적 잘 되시는 편이지만 그래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전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전공 출신인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발견하고자 하거나 이미 발견했거나 하신 분들이 많았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실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커리어 경험에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되게 열려있는 태도, 그런 분들이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뭔가 너무 네로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프로그램은 잘 맞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조금 열려가지고 이런 일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오픈 마인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저희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most out of it 하셨던 것 같고 다수의 인턴십 기회를 모색하고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턴십을 잘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성공적인 커리어로까지 안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인턴십 프로그램 배치 절차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을길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2월, 이제 3월이 됐죠. 지원 준비하고 저희 1대1 상담 또는 지원서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직무를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지원을 시작하시는 시기이고요. 6월에서 7월 정도에 어드바이저 미팅하고 면접하고 회사 배치가 이루어지는 시기고 8월에서 9월 정도에 이제 출국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1단계는 IS 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시고 센터로부터 억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밀라노 센터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밀라노 센터에 저희 1대1 상담이라든지 뭐 내부 교내 선발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지원서를 쓰시고 이제 IS 포탈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요구된 서류들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크립트, 잉글리시, 내 거 점수, 그다음에 레주메, 커버레터 이것도 초안은 때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하우징 프리퍼런스,
reference letter 이런 거는 이제 런던에 이제 필요한 서류이고요. 만약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confirmation of acceptance까지 제출해서 내가 센터로부터 IS 센터로부터 억셉을 받으시는 게 첫 번째 단계고 이때 보증금 500불까지 납부가 완료가 되셔야 됩니다. 센터로부터 억셉을 받았다면은 그때는 센터 인턴십 어드바이저랑 1대1로 매칭을 하면 미팅을 통해서 인턴십 매칭을 진행을 시작하게 돼요. 이게 보통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인턴십을 그 전에는 회사에서 채용을 안 해요. 인턴십 채용 공고가 올라와야 그때부터 인턴십 채용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름 인턴십은 가을학기 인턴십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 매칭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인턴십 어드바이저가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의 인턴십 매칭을 도와주실 분들이고, 이때 전공이나 관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어드바이저에게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나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턴십 지원을 위해서 회사 매칭 전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수정을 하시고 디벨롭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인터뷰 준비를 진행을 하고 계신다면은 어드바이저가 회사를 소싱해서 이력서를 제출을 할 거고요. 매칭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시간을 어레인지를 하셔야 되고 직접 인터뷰를 보시게 됩니다. 인터뷰를 잘 본다. 그러면은 인턴십을 확정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탈락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랑 매칭을 시도를 하겠죠. 런던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스폰서십을 받고 비자 신청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최소 출국 전 한 달은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런던은 조금 다른 센터에 비해서 회사 매칭이 좀 빨리 진행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출국 2주 전에 저희가 OT 진행해드릴 거고요. 센터에서도 OT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출국이 9월 초에 또는 8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말씀드린 런던 센터 특이사항인데요. 프로그램 시작 한 달 전까지 회사 배치가 완료가 되셔야지 시간이 쫓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 정상적으로 출국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 날짜에는 도착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긴급 비자를 신청을 하셔야 되고 저는 촉박하게 준비하는 게 싫습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런던보다는 무비자 또는 학생 비자가 가능한 다른 센터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자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런던 센터는 비자 비용까지 추가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 프로세스까지 쭉 살펴봤는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호도라든지 나의 전공이라든지 내가 미래에 보는 진로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1대1 상담을 당연히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거를 통해서 제가 가능성 여부라든지,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고,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후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AQ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원하는 직무 분야에 반드시 배치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 인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희는 스페시픽한 업무만 생각해서 오신다면은 좀 프로그램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뽑기가 굉장히 어렵고 컨설팅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굉장히 리서치 어시스턴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컨설팅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3개 정도 선호 직무를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원하는 것부터 좀 더 범위를 넓혀가서 마지막 프리퍼런스에는 HR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요런 제너럴리스트 포지션 직무를 오픈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턴십 배치 정확한 회사 이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회사 이름을 아까 PPT에서 공개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저희 이제 이런 회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IS의 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래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를 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저희 1대1 상담 받아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더 많은 이제 미국 학생들까지 포함된 그런 이제 배치 사례를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 링크드인에도 IS 인턴십 검색하시면은 또 다양한 학생들이 직접 IS 인턴십 관련해서 본인들이 진행한 업무를 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또 링크드인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드인에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회사에서 올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 했는지 또 설명도 나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 학생들은 대부분 미국 학생들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보시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비즈니스 영어라든지 면접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늘리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어떻게 인턴십 프로그램 질을 관리하는지 궁금해요. 아무 회사나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보기도 했었고 저 자체도 진행을 했었는데 어, 해외에 있는 한국 회사로 배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IS 인턴십은 그런 경우가 제로입니다. 전혀 없고요. 저희는 굉장히 엄격한 회사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내부 심사를 매 학기 실시해요. 그래서 파트너 회사를 리스트업을 하고요. 직무 기술서를 이 회사에서는 이제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와 학생 모두 중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저희 인턴십 팀의 검토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 높은 인턴십을 배치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인턴십 경험을 투명하게 보고를 하고, 내가 뭔가 업무를 더 많이 받고 싶은데, 너무 저한테 일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또는 저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야근이 너무 잦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이 인턴십 어드바이저나 센터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너무 힘들고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버리시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벅찰 수도 있고, 저희는 그런 정도로 일을 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또는 너무, 내가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를 보여드릴 텐데, 네트워크 관련해서 후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해외에서 인턴십은 네트워크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유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회사 사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인턴십 진행하신 분이고, 옆에 이분이 이제 회사 사수였다고 해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회사 외 시간에도 굉장히, 자주 만났었고, 같이 이제 여행도 갔었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친분을 쌓았다고 하셨고요. 그 외에 인턴십 센터 직원분들과도 되게 좋은 관계를 맺었다. 여행 관련 팁이나 대학원 관련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팁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회사 사수가 CEO이기도 했는데 다양한 경험을 한 만큼 업무 외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스타트업에서 일하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은 어떤 비즈니스, 어떤 서비스에 대한 A부터 Z까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인턴이지만 회사 돌아가는 거를 내가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학생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뭔가 좀 더 디퍼 레벨의 비즈니스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인턴십은 또 작은 회사, 스타트업에서 진행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턴 업무에 대한 후기였어요. 굉장히 긴데 여기 보시면은 뭐 백엔드 업로드 관리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백엔드 컨텐츠 업로드하고 웹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프론트엔드에서 수시로 확인하면서 뭐 컨텐츠 관련된 이제 그런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셨고 그 외에도 뭐 전략 트렌드 경향성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리서치 관련된 업무도 같이 진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다른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디에서 뭔가 클러크를 하실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이제, 업무 보조 정도의 일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 인턴십 프로그램은 내가 원하는 직무가 뚜렷하다라고 하면은 그 직무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배우실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마케팅이 뭐, 어디서부터 기획이 돼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쭉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업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무에 좀 가까운 그런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 여행.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저 SF 코리아 학생들과 IS 인턴십 학생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주말에는 IS 센터에서 진행하는 필드 트립을 가거나 최대한 런던을 즐기기 위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뭐 발레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또 평일에 보러 가기도 하셨고, 근교로 놀러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너무 일만 하시고, 회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좀, 뭐랄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표출할 만한 방법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여행도 다니시고, 문화생활, 도시를 충분히 즐기시고 하면서 인턴을 한다고 하면은, 뭐, 일도 많이 늘겠지만은, 뭐, 적응력이라든지, 뭔가,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사이트, 시야를 더 넓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후기까지 쭉 살펴봤는데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굉장히 브로드한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특히 1대1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가지고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 인턴십 배치에 대한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1대1 상담 받으시고 화수 목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1대1 상담 열어놓고 있으니까 저희 SF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그 상담 신청서 작성하시고 초기 상담 신청합니다. 신청하셔가지고 저희 날짜랑 시간 골라주시고 하면은 상담 줌 또는 대면으로 받으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인턴십 후기도 그렇고 다양한 방문 학생 후기도 그렇고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블로그에 또 후기를 또 디테일하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인턴십 학생들의 하루하루가 궁금하다. 또는 뭐 인턴십 설명드린 세미나라든지 필드 트립이라든지 하우징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또는 인스타그램 들어가셔가지고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링크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찍으셔가지고 알아보시고요. 오늘 쭉 인턴십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남아서 Q&A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질문한 부분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주셔도 좋고 1대1 상담을 꼭 신청을 해서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Q&A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